총 6문단으로 이루어진 지문입니다. 1문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 노벨 화학상은 중합효소 연쇄 반응, 우리는 PCR이라고 하죠. 그것을 개발한 멀리스에게 수여된다. 염기서열을 아는 DNA가 한 분자라도 있으면 이를 다량으로 증폭할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이다. 자, PCR은 염기서열을 아는 DNA가 하나라도 있으면 된대요. PCR은 주형 DNA, 프라이머, DNA 중합효소, 4종의 뉴클레오타이드가 필요하다. 주형 DNA란 시료로부터 추출하여 PCR에서 DNA 증폭이 바탕되는 이중가닥 DNA를 말하며 주형 DNA에서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를 표적 DNA라고 한다. 프라이머는 표적 DNA의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서열로 이루어진 짧은 단일 가닥 DNA로 이종의 프라이머가 표적 DNA의 시작과 끝에 각각 결합한다. DNA 중합효소는 DNA를 복제하는데 단일 가닥 DNA의 각 염기서열에 대응하는 뉴클레오타이드를 순서대로 결합시켜 이중가닥 DNA를 생성한다. 자, 이렇게 1문단에서는 어떤 내용을 주로 하고 있냐면 PCR의 의의와 그 다음에 그 PCR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PCR은 일단 주형 DNA가 필요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당연히 그 증폭을 시킬 때 그 바탕이 되는 이중가닥 DNA라고 할 수 있어요. 이중가닥이라고 하는 거는 그 가닥이 2개라는 뜻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표적 DNA. 표적 DNA는 주형 DNA 안에 있는데 그 DNA 중에서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를 말합니다. 표적이 되는 DNA라고 해서 표적 DNA라고 하나 봐요. 그 다음에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표적 DNA의 일부와 동일 염기서열의 단일 가닥 DNA죠. 표적 DNA와 동일한 염기서열의 단일 가닥, 하나만 가닥이 있는 DNA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2개의 프라이머가 표적 DNA의 시작과 끝에 붙어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나 봐요. 그 다음에 DNA 중합 효소는 이 DNA를 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PCR이 이제 진행될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알아봤고요. 이 문단에서는 어떤 본격적인 PCR 과정을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이 문단입니다. PCR 과정은 우선 열을 가해 이중가닥의 DNA를 2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하는 것을 시작으로 한다. 이후 각각의 단일 가닥 DNA에 프라이머가 결합하면 DNA 중합 효소에 의해서 복제되어서 2개의 이중가닥 DNA가 생긴다. 자, 우리 지금 이 문단에서는 PCR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정리를 하면서 쭉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가열을 해서 열을 가해서 이중가닥 DNA를 따로 떼놓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각각 이제는 떨어졌잖아요. 단일 가닥이 됐는데 그 단일 가닥에 각 단일 가닥 DNA에 뭐가 결합합니까? 그쵸. 프라이머가 결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DNA 결합한, 프라이머가 결합한 이 부분에 DNA 중합
효소에 의해서 복제가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했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일정한 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러한 DNA 복제 과정이 한 사이클을 이루며 사이클마다 표적 DNA의 양은 2배씩 증가한다. 그리고 DNA 양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사이클을 수행한 후 PCR을 종료한다. 전통적인 PCR은 PCR의 최종 산물에 형광물질을 결합시켜 발색을 통해 표적 DNA의 증폭 여부를 확인한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전통 PCR의 방법, 증폭 여부 확인 방법이 나와 있는데, 자, 최종 산물, 우리가 이러한 사이클을 통해서 증폭 과정이 일어났는데, 전통 PCR은 이러한 최종 산물에 형광물질을 결합시켜서 이게 발색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표적 DNA 증폭이 일어났구나 라는 것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문단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PCR의 과정과 전통 PCR의 표적 DNA의 증폭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3문단입니다. PCR은 시료의 표적 DNA의 양도 알 수 있는 실시간 PCR이라는 획기적인 개발로 이어졌다. 실시간 PCR은 전통적인 PCR과 동일하게 PCR을 실시하지만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이 일어나도록 해서 누적되는 발색을 통해 표적 DNA 증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이 전통 PCR과 다른 점이네요. 이를 위해 실시간 PCR에서는 PCR 과정에 발색 물질이 추가로 필요한데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 또는 형광 표식 탐침이 이에 이용된다. 자, 각각이 지금 기역과 니은으로 표시가 붙어 있는데 그럼 이게 문제로 출제된다는 얘기겠죠? 조금 더 집중해서 봅시다. 이중가닥 DNA의 특이 염료는 이중가닥 DNA에 결합해서 발생하는 형광 물질로 이중가닥 DNA 결합한대요. 자, 새로 생성된 이중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므로 표적 DNA의 증폭을 알 수 있게 한다. 다만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는 모든 이중가닥 DNA에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의 프라이머끼리 결합하여 이중가닥의 이합체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이와 결합하여 의도치 않은 발색이 일어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실시간 PCR은 이제 전통적인 PCR하고 똑같은데 사이클마다 발색이 일어나는 것을 그 반응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표적 DNA 증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발색 물질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입니다. 자, 이 이중가닥 특이 염료의 특징은 뭐냐면 자, 당연히 이름처럼 이중가닥 DNA와 결합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어디에든 붙기 때문에 모든 이중가닥 DNA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의 프라이머끼리 결합한 이중가닥의 이합체를
형성한 경우에는 또 의도치 않게 발색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이합체, 이중가닥 이합체가 뭐냐면 프라이머가 프라이머와 결합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반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산문단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실시간 PCR과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므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산문단은 니은 형광표식 탐침에 대한 얘기입니다. 형광표식 탐침은 형광물질과 이 형광물질을 억제하는 소광물질이 붙어있는 단일 가닥 DNA의 단편으로 표적 DNA에서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은 부위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도록 설계된다. 자, 표적 DNA의 이 양 끝에 지금 프라이머가 붙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붙은 부분이 아닌 곳에 형광표식 탐침이 붙는 거죠. PCR 과정에서 이중가닥 DNA가 단일 가닥으로 되면 처음에 가열 과정을 통해서 이중가닥 DNA를 단일 가닥으로 쪼갠다고 했잖아요. 형광표식 탐침은 프라이머와 마찬가지로 표적 DNA에 결합한다. 이후 DNA 중합 요소에 의해서 이중가닥 DNA가 형성되는 과정 중에 복제하는 거죠. 탐침은 표적 DNA와의 결합이 끊어지고 분해된다. 탐침이 분해되어 형광물질과 소광물질의 분리가 일어나면 비로소 형광물질이 발색되며 이로써 표적 DNA가 증폭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형광표식 탐침은 표적 DNA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장점을 지니나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산문단의 내용은 아까 산문단에서 이어서 실시간 PCR 방법에 쓰이는 발색 물질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형광 표식 탐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과정이 나와 있는데 그 과정을 좀 정리를 해보면 형광 표식 탐침은 일단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광 물질과 그 다음에 이를 억제하는 소광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쵸? 그리고 어디에 결합을 하냐면 표적 DNA에 중에서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위에 결합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본문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DNA 중합 효소에 의해서 복제되고 다시 이중가닥 DNA가 형성될 때 탐침이 분해되거든요. 자, 그 탐침이 분해되면은 형광과 그 다음에 소각물질 분리가 일어나서 비로소 발색이 되는 거죠. 왜냐? 소각물질이라는 게 형광물질이 이제 반응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던 건데 이게 분해되면서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형광물질을 억제하는 게 사라지다 보니 형광물질이 발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표적 DNA가 증폭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얘는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오문단입니다. 오문단은 특이하게 이렇게 A로 표시되어 있네요. 문제로 출제된다는 뜻입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실시간 PCR에서 발색도는 증폭된 이중가닥 표적 DNA의 양에 비례하며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사이클은 표적 DNA의 초기 양에 따라서 달라진다. 초기 양이 많으면은 더 좋은 거죠. 사이클의 진행에 따른 발색도의 변화가
연속적인 선으로 표시되며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소요된 사이클을 CT 값이라고 한다. 표적 DNA의 농도를 알지 못하는 미지 시료의 CT 값과 표적 DNA의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시료의 CT 값을 비교하면 미지 시료에 포함된 표적 DNA 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자, 오문단에서는 그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정리를 해볼까요? 자, 오문단은 실시간 PCR에서 표적 DNA의 농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정리를 해보자면 발색도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이 발색도는 이제 증폭된 이중가닥 DNA, 표적 DNA죠. 표적 DNA의 양과 비례한다고 했는데, 그쵸? 특히나 이런 표적 DNA의 초기량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CT, 사이클을 CT 값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발색도에 도달하는 그 소요된 사이클을 말하는 거죠. 몇 번의 사이클을 거쳐서 우리가 이 정도면은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발색도에 도달했는지가 바로 CT 값인데 우리가 어떤 시료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미지 시료의 CT 값을 알기 위해서는 표준 시료의 CT 값과 비교하면은 이 미지 시료에 있는 표적 DNA의 농도를 파악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도 계산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바로 6문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CR은 시료로부터 얻은 DNA를 가지고 유전자 복제, 유전병 진단, 친자 감별, 암 및 감염성 질병 진단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특히 실시간 PCR을 이용하면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초기에 정확하고 빠르게 진단할 수 있다. 왜냐? 지금 실시간으로 그 농도 여부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발생 물질을 통해서 바로바로 증폭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빠르게 진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점 때문인지 PCR이 여러 방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죠. 그래서 6문단의 정리 내용은 PCR의 활용 범위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6문단에 걸쳐서 PCR의 개념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성 요소 그리고 전통 PCR과 실시간 PCR의 어떤 차이 그리고 어떻게 실시간 PCR이 이루어지는지 그 표식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용 확인 문제네요. 1번, 2종의 프라이머 각각의 염기서열과 정확히 일치하는 염기서열을 주형 DNA에서 찾을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자, 찾을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1문단에서 살펴봤듯이 주형 DNA 안에 그런 표적 DNA가 있기 때문에 지금 2종 프라이머는 어디에 붙는 거예요? 맞아요. 표적 DNA의 끝에 붙는 거죠. 시작과 끝에 붙는 건데 그 프라이머 각각의 염기 서열과 이제 표적 DNA 염기 서열이 일치하겠고 그리고 이런 염기 서열은 당연히 주형 DNA에서도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번이 틀린 답이겠네요. 자, 2번. PCR에서 표적 DNA 양이 초기 양을 기준으로 처음에 2배가 되는 시간과 4배에서 8배가 되는 시간은
같다. 자,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 문단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일정한 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러한 복제 과정이 한 사이클을 이루며 사이클마다 표적 DNA 양은 2배씩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2배가 되는 시간과 4배에서 2를 곱하면 8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은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번, 전통적인 PCR은 표적 DNA 농도를 아는 표준 시료가 있어도 미지 시료의 표적 DNA 농도를 PCR 과정 중에 알 수 없다. 자, 전통적인 PCR과 관련된 내용은 이 문단에 있었어요. 자, 이 문단에서 뭐라고 했냐면 전통적인 PCR은 PCR 최종 산물에 형광물질을 결합시켜 발색을 통해서 증폭 여부를 안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산물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PCR 과정 중에 그 농도를 알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4번, 실시간 PCR은 가열 과정을 거쳐야 시료에 포함된 표적 DNA의 양을 증폭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이 문단에서 PCR 과정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일단 먼저 가열을 해서 이중 가닥을 단일 가닥으로 만들어야지 다른 활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처음이니까 이 문단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4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5번, 실시간 PCR을 실시할 때에 표적 DNA 증폭이 일어나려면 DNA 중합 효소와 프라이머가 필요하다. 이거는 우리가 1문단에서 PCR이 일어나기 위한 어떤 구성 요소, 필요 요소들을 설명할 때 얘기를 했으므로 맞는 설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은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고 니은은 형광표식 탐침입니다. 둘 다 그 실시간 PCR에서 PCR 과정에 발색 물질이 추가로 필요할 때 사용되는 물질들입니다. 자, 1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프라이머와 결합하여 이합체를 이룬다. 자, 지금 이합체라는 것은 프라이머와 프라이머를 이제 결합했을 때 나오는 결과인데, 자,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가 이합체를 이루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틀린 설명이고요. 자, 2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표적 DNA에 붙은 채 발색 반응이 일어난다. 자, 지금 니은 같은 경우는 이제 탐침이 표적 DNA와 분리되죠. 이제 결합이 끊기죠. 끊기면 어떻게 되나요? 그 안에 있던 이제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뭐가 있었죠? 형광물질과 소각물질이 있었는데 그게 분해되면서 이제 소각물질이 분리되니까 형광물질이 발색되면서 이제 그제서야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므로 기억은 니은과 달리 이제 니은은 탐침이 떨어져서 발색이 일어나는데 기억은 붙은 채로 일어나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답은 2번입니다. 3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형광물질과 결합하여 이합체를 이룬다. 자, 이합체 역시 프라이머랑 결합했을 때 만드는 내용이므로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4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한 사이클의 시작 지점에 발색 반응이 일어난다. 자, 한 사이클의 시작 지점은 아니죠. 그쵸? 그래서 지금 발색 반응이 일어나는 건 언제예요? 그 탐침이 분해됐을 때 얘기잖아요. 그쵸? 자, 근데 그 탐침이 분해될 때는 언젠가요? PCR 과정에서 이중가닥 DNA가 단일 가닥으로 됐을 때 분리되는데 그때가 이제 한 사이클의 시작 지점이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틀렸습니다. 5번. 자,
기역과 니은은 모두 이중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는 물질이다 라고 했는데, 자, 니은 같은 경우는 표적 DNA에 결합을 하기 때문에 답은 2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어느 바이러스 감염증의 진단검사에 PCR을 이용하려고 한다. 윗글을 읽고 이해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것도 킬러 문항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전통적인 PCR로 진단검사를 할 때 시료의 바이러스의 양이 적은 감염 초기에는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없겠군 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단할 수 있죠. 자, 1문단에서 뭐라 그랬나요? 자, DNA가 한 분자라도 있으면 대량 증폭할 수 있다. 그게 바로 PCR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의 시료에 바이러스가 아주 조금이라도 있더라도 그 염기 서열을 아는 DNA가 한 분자라도 있으면은 가능합니다. 2번, 전통적인 PCR로 진단검사를 할 때 DNA 증폭 여부 확인에 발생 물질이 필요 없으니 비용이 상대적으로 싸겠군. 자, 지금 전통적인 PCR 관련 내용은 이 문단에 있는데 전통적인 PCR도 당연히 발생 물질이 필요해요. 근데 그 발생 물질이 전통적인 PCR은 최종 산물에 형광물질이 결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시간 PCR은 그 사이클마다 발생 반응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지 발생 물질이 붙고 안 붙고의 차이는 아니므로 네, 틀린 설명입니다. 3번. 전통적인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실시간 증폭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 진단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겠군. 자, 당연히 실시간 PCR보다 더 시간이 걸리겠죠. 왜냐하면 그 전통적인 PCR은 PCR의 최종 산물, 증폭이 다 일어난 다음에 형광물질을 결합시켜서 발색해서 그 증폭 여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실시간 PCR보다 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4번, 실시간 PCR로 진단검사를 할 때 표적 DNA의 염기 서열이 알려져 있어야 감염 여부를 분석할 수 있겠군. 자, 실시간 PCR이든 전통적인 PCR이든 당연히 표적 DNA의 염기 서열이 알려져 있어야지 프라이머를 준비할 수가 있죠. 자, 프라이머라는 게 뭐였어요? 표적 DNA의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 서열로 이루어진 단일 가닥 DNA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결합하고 중합 요소에 의해서 복제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이제 PCR 과정이 일어나는 건데, 자, 실시간 PCR은 그 과정에서 발색이 같이 일어난다는 것 뿐이지 이 PCR 과정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5번. 실시간 PCR로 진단검사를 할 때 감염 여부는 PCR이 끝난 후에야 알 수 있지만, 자, PCR이 끝난 후에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전통 PCR이죠? 자, 실시간 증폭은 확인할 수 있겠군. 자, 실시간 PCR은 실시간 표적 DNA 증폭 확인을 통해서 이렇게 실시간 증폭 확인할 수 있는데 PCR이 끝난 후에 알 수 있는 것은 전통 PCR이므로 틀린 설명이기 때문에 두 번째 문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A를 바탕으로 보기 1의 실험 상황을 가정하고 보기 2와 같이 예상 결과를 추론하였다. 가나 다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자, 응용 문제이고 3점짜리입니다. 보기 1을 보시면 표적 DNA의 농도를 알지 못하는 미지 시료와 이와 동일한 표적 DNA를 포함하지만 그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시료가 있다. 각 시료의 DNA를 주형 DNA로 하여 같은 양의 시료로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간 PCR을 실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기 1의 과정을 보시면 만약 A가 B보다 표적 DNA 초기 농도가 높다면 표적 DNA가 증폭되는 동안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 시간당 시료의 표적 DNA의 증가량은 A가 B보다 많을까요? 같을까요?
자, 우리가 초기 농도가 높고, 그쵸? 이게 사이클은 표적 DNA 초기 양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오문단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가 B보다 초기 농도가 높다면 당연히 그 표적 DNA 증가량도 A가 B보다 많겠죠. 자, 그러면 3, 4, 5번은 답이 걸러지겠네요. 자, 우리는 1, 2번 중에서 고르면 돼요. 자, 두 번째 나와 보겠습니다. 실시간 PCR의 CT값에서의 발색도는, 자, 이 발색도는 어떻게 정보를 얻을 수 있었죠? 자, 이중 가닥 표적 DNA의 양에 비례한다고 했어요. 그쵸? 그게 발색도라고 했는데, 자, 근데 지금 각 시료의 DNA를 주형 DNA로 하는 같은 양의 시료로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양이 같으니 발색도 역시 B와 같겠죠. 그쵸? 자, 따라서 실시간 PCR의 CT값은 A가 B보다 작겠다라는 결과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인가요? 이 모든 답을 충족하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